수학의 정석 12장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해법이 있는데요. 밑에 부분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먼저 고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3차 방정식 이상의 다항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밑줄 그어주세요. 간단한 용어니까요. 이렇게 고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주로 다루는 것은 3차와 4차까지만 다루고요. 5차 방정식은 3차 방정식, 홀수차 방정식은 증가 또는 감소함수고, 그 다음에 짝수차 방정식은 최소 또는 최대값을 갖는 그래프를 가지기 때문에 특성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3차 이상의 다항 방정식을 9차 방정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3차, 4차까지만 다룹니다. 그 다음에 고차 방정식 해법은 고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건데요. 당연히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몇 가지 특정한 꼴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단 고차 방정식 fx 이퀄 0에서요. 적당한 x의 값을 대입했을 때 이퀄 0을 만족하면 그게 바로 해가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실수성질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0이에요. 그러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또는 c가 0인 거죠. 그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인수분해의 곱, 그러니까 다항식의 곱 이퀄 0으로 나타냈을 때 a 이퀄 0 또는 b 이퀄 0 또는 c 이퀄 0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게 되겠죠. 4차 방정식이면 1차식 이 4개의 1차식의 곱이 꼴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퀄0을 했을 때 a 이퀄 0 또는 b 이퀄 0 또는 c 이퀄 0 또는 d 이퀄 0을 나타냈을 때 각각이 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수분해의 공식을 이용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은 다 밑줄 그어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에서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그리고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 이걸 인수분해하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차식은 바로 해를 구할 수 있고요. 이풀형이니까 이 2차식은 인수분해를 다시 하거나 아니면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당연히 인수분해를 다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복 2차식의 인수분해인데요. 이런 거는 이름에다가 제목에다 밑줄 그어야 돼요. 왜냐면 복 2차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무엇이 복 2차식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 2차식. 보통 치환을 이용해요. x의 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차수가 2차에서 1차로 나눠지잖아요. 보통은 차수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4차식이 2차식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합차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꼴 그건 이제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게 인수 정리예요. 인수 정리에다가 밑줄을 줄여주세요. 인수 정리는 인수 분해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인수 정리에서 우리가 해라는 것은 방정식 해라는 것은 x의 값 대신에 알파를 대입한 거잖아요. 대입했을 때 이퀄 0을 만족하면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식으로 인수분해 가능하다. 그죠? 요거는 이제 QX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조립제법을 배웠으니까 조립제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조립제법. 뭐 적어보세요. 조립제법. 이렇게.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3차 또는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는데요. 매우 특별한 꼴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반 방정식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목에다 밑줄을 먼저 그어야 됩니다. 상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어떤 특정한 꼴을 상반 방정식이라는데 대칭, 개수를 따지는 거예요. 개수가 대칭되는 식을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반 방정식 AX의 4제곱 밑줄 그어줄까요? 이런 꼴을 보면은 A와 A가 대칭되고요. 그 다음에 B와 B가 대칭되고요. 그 다음에 C, 가운데 C, X의 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되죠. 이런 걸 삼방 방정식이라는데 방법은 항상 동일합니다.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형광펜으로 칠해놓으면 좀 더 좀 명확해지겠죠. 풀이 과정이 동일하니까. 밑에 거는 읽어보도록 하고요. 보통 이제 3차 방정식의 해법, 4차 방정식의 해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해 공식처럼 있어요.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구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만들어 설명해 놨으니까 3차 방정식의 해법 또는 3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검색을 해보면 그 동영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5차 이상은 5차 이상의 방정식은 일반적인 해법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필수 예제 12-1번을 볼게요. 아마 식을 보더라도 1, 2, 3, 4 4개의 문제가 있는데 4개의 방정식이 있는데 딱 보더라도 어떤 공식을 이용할지 알겠죠. 먼저 밑에 이렇게 이제 정석 굵은 글씨로 되는 건 다 밑줄로 두세요. A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인수분해가 되죠.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합차 공식. 그리고 합차 공식은 참 많이 이용해요. 간단하면서도 아주 많이 이용합니다. 이거 밑줄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밑줄 긋고 시작합시다. 보기차식의 문제인데요. 치환을 하세요. 그러니까 x의 제곱을 치환해서 x의 제곱을 뭐 대문자 x 뭐 이렇게 치환한 다음에 합차 공식꼴로 변형하여 풀면 됩니다. 그러면 1번 꼴은 당연히 x의 세제곱 이항하면 플러스 8이 꼴령인데 이 8이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냥 당연히 x의 세제곱 더기 2의 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2,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가 하나의 근을 갖고요. 2차 방정식은 일단은 인수분해가 한다면 근의 공식을 바로 쓰세요. 그러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로 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x의 4제곱 이퀄 9도 마찬가지죠. 9를 이항해서 마이너스 9인데 일단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이 단계는 이제 그냥 한 단계를 건너뛰는데요. x의 4제곱이라는 것은 x의 제곱의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죠. x의 제곱 플러스 3, x의 제곱 마이너스 3.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은 어떻게 인수분해 되나요?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이 인수분해 되고, 여기서는 x의 제곱 플러스 3은 여러분 x의 제곱 플러스 3 인수분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복수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3을 이항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x의 제곱이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가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허수를 정의할 때 쓰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당연히 x의 제곱을 치환해서 대문자 x로 치환해가지고 여기서 y를 치환했네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y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값은 원래는 x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이 마이너스 3, x의 제곱 2다 해가지고 x의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여러분 4번에다가 별표 해놓으세요. 4번은 이렇게 별표 해놓으세요.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리고 대문자 x를 x의 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좀 다르게 푸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우리 합차 공식이 돼서 이렇게 밑줄 그었잖아요. 합차 공식으로 변형해서 푸는 건데 그 방법을 잘 익혀둬야 됩니다. 매우 자주 시험에 나오는 문제니까요. 밑줄 그어둘까요? 잘 이렇게 변형합니다. 그러니까 x의 4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4인데 여기 중간에 있는 3x의 제곱을 약간만 변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x의 제곱에서 x의 제곱을 빼주면 3x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앞에 거 가로하면 제곱식, 뒤에 거 제곱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러면 합차 공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x에 관한 2차식 이퀄0, x에 관한 2차식 이퀄 0인데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무조건 근해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그죠? 무조건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x의 값은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2차 방정식은 그래서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밑에 유제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별표를 해놓을게 5번입니다. 5번. 나머지 문제의 풀이는 똑같아요. 그러면 5번을 어떻게 푸느냐? 이것도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합차 공식으로 어떻게 하면 변형할 수 있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건 해설을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6번만 보겠습니다. 여기 5번이죠, 5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변형하는지를 알면 됩니다. 여기 찍어줄까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4x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앞에 세 개 항이 완전 제곱씩 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v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그죠? 마이너스 2x의 제곱 합차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2차식 곱하기 2차식 이퀄 0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바로 근해 공식을 사용하면 된다고 그랬죠. 2차 방정식은 근을 구할 때 망설이지 마세요. 인수분해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2차 방정식은 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2-2번을 볼까요? 이것도 이제 자주 다루긴 했는데 어렵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식들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치환하기 편한 방법으로 약간만 교환 법칙을 써서 식을 변형해서 전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그어볼까요? 고차식의 인수분해에서는 공통 부분을 치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본다는 건데요. 공통 부분을 만들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인데요. 우리가 이제 인수정리라고 배웠죠. 앞에서. 그래서 x의 값에다가 알파를 대입해서 0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수로 x-알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qx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죠. 밑줄을 그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변형하면 공통 부분을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곱셈에서는 교환법을 성립하니까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4를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3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x의 제곱 플러스 x, x의 제곱 플러스 x 공통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y라고 치환할 수 있잖아요. 공통 부분을 만들어서 그죠? 그러면 지금 x에 관한 4차식인데 y에 관한 2차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은 우리가 반드시 근을 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대부분 그리고 여기서는 복소수가 나올 수 없어요. 복소수 나오지 않고 실계수에서만 좀 다르기 때문에 이때 치환해서 만든 y에 관한 2차 방정식은 보통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 되는 것만 다뤄요. 그래서 y값을 구했을 때 그 y값이 x의 제곱 플러스 x니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고 x에 관한 2차 방정식은 무조건 이제 근해 공식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대충 본 다음에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해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수정리인데요. fx라 두고요. 일단 fx라 두고 x의 값에 적당한 값에다가 여기서는 최고창이 1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적당한 값, 대입하는 값은 6의 약수가 되겠죠. 6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6의 약수 1, 2, 3, 6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1을 대입하니까 0이 되더라. 그러면 바로 조립제법을 쓰면 되는 거예요. 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0이 되더라. 그러면 조립제법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fx는 x-1과 x 플러스 3을 인수를 가지고 있고요. 조립제법의 결과 나머지 2차식이 나오는데 이 2차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근해 공식 바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유제 12-2번을 볼게요. 자, 그럼 1번은 어떻게 변형하면 될 것인가? 그러니까 x의 제곱은 같죠. 그 다음에 1차식까지 같을 때 이것은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7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8x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5를 곱하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8x 갖게 되죠. 순서를 x 플러스 7을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먼저 곱해준다. x 플러스 1을 곱해준다 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더 볼게요. 12-2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됐네요. 그죠? 그러면 순서를 약간 바꾸어서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7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5를 계산해 주니까 여기 x의 제곱 플러스 8x 공통으로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y로 놨는데 방법은 이렇게 1차식까지를 y로 두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지금 x 플러스 6 있잖아요.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 자체를 y로 나눠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이 두 번째 식은 뭐라고 넣을 수 있냐면 y 플러스 8 이렇게 치환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하나의 2차식 전체 상수항까지 포함해서 치환해도 됩니다.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고 y가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인수분해 된다고 했죠 대부분. 그래서 y 값 구하고 그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8x니까 2차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두 개의 x의 값, 네 개의 x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은 다 인수정리잖아요. 일단 중요한 건 fx로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인수정리를 쓸 때 방정식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fx로 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라 하면 그래야지 x를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인수정리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fx는 꼴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게 0이 되더라. 그러니까 9의 약수 중에서 그러면 x 플러스 1을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조립제법을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러면 2차식이 나오겠고 이건 다행히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1 플러스 3 3은 중국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x로 놓으면 요 밑줄 다 그어주세요. 인수 정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fx로 놔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2를 대입하면 0이 된다는 건 여러분이 대입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찾는 과정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당연히 이제 조립제법을 사용하면 x-2를 인수를 가지고 있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데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무조건 그냥 공식 사용하면 됩니다. 3차식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fx로 두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대입해야 되는 x의 값은 4의 합수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중에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던 0이고 2를 대입했던 0이다. 이런 걸 찾는 거 마찬가지로 시행착오를 돕는 겁니다. 교과서 대입해서 구하는 거. 이거는 시간을 어차피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지만 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인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조립제법을 사용해 보는 겁니다. 열심히.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차식이 나왔는데 인수분해 안 되죠? 그냥 공식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수의 12-3번인데요. 상반 방정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위치를 보고 시작하죠. 이와 같은 방정식을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x의 제곱항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 요거예요. 좌우 대칭이 되는 그러니까 개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개수가 좌우 대칭이 되는 이런 꼴은 어떻게 구하냐면 4차의 상반방정식은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누면 됩니다. 가운데 차수죠. 가운데 항에 있는 14x의 제곱, x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풀이 방법이 독특하니까 이런 거는 외워둬야 되겠죠.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그러나서 이제 일단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식 또는 어떤 수 또는 어떤 식을 나눈다라는 것은 그 나누는 수가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0으로 나누는 건 수학에서는 불가능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0이 x가 0이 될 수 있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요. 방정식을 만족하지 않죠. x에 대해 0을 대표했을 때 이퀄 0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x는 0이 아니다. 그죠? 이 방정식의 해는 0이 아니다. 그러니까 0이 아닌 수로 나눌 수 있는 거죠. x의 제곱도 당연히 0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식을 변형한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x분의 1로 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7 x 플러스 x분의 1 이거 치환할 수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이에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타나고 t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 t의 값은 원래 x 플러스 x분의 1이니까 그 값을 대입하면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3일 때와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4일 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냥 공식을 쓴 겁니다. 그리고 상반 방정식은 보통 짝수 차수 즉 4차 방정식에서만 다루는데 이유는 뭐냐면 3차 방정식에서 상반 방정식이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홀수차 상반 방정식은 개수가 좌우 대칭이므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돼요. 대입하면 좌변이 0이 된다. 이렇게 해서 밑줄 그을까요? 이렇게 까지 밑줄 그어주세요.
0이 된다. 그러니까 항상 홀수차수 상반방정식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를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시험에서 다루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3번인데요. 일단 이게 상반 방정식이 되느냐 그걸 판별하는 게 중요해요.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3 이렇게 상반함수 맞죠? 그 다음에 2, 요 부호도 같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맞죠? 상반방정식. 그러면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누세요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0을 먼저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그죠? 0을 먼저 대입해서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x가 0이 아니라는 사실. 그죠? 그러니까 0이 아니므로 당연히 x의 제곱도 0이 아니 되겠죠.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눠줄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x 플러스 x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죠. 그죠? 변형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값은 하고 x 플러스 x분의 1을 이 자체를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2와 같죠. 그죠? 그래서 치환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타나고 인수분해하니까 y는 2분의 5,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데 그 값이 바로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이므로 x 플러스 x분의 1이 2분의 5가 되는 경우와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경우 각각을 풀어서 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x가 0이 아니다. 이거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치환을 해서 y에 관한 시구나 2차 방정식을 나타내고 y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이 x 플러스 x분의 1이니까 3일 때 그리고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죠? 이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2차 방정식은 항상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죠. 인수분해를 한번 해봐서 안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분해 공식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x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x 값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4번을 볼까요? 당시 p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px의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이 있는데 이거 일단 이런 식이 나왔을 때는 밑줄 그어주세요. 자, 이게 3차 당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당시 px가 x 플러스 1을 나눠 떨어지고 라는 얘기는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좀 pqr에 관해 하나의 방정식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방정식 px는요 방정식으로 나타냈어요. 이번에는 한 근이 1 플러스 2i라고 했어요. 이때 여기 이제 중요한 조건인데요. 실수 pqr의 값 나머지 근을 모아야 된다. 실수 pqr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실수 계수 방정식의 한 근이 a 플러스 bi면 나머지 근은 a 마이너스 bi다. a 마이너스 bi도 켤레수도 근이 된다 라는 성질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걸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볼게요. 일단 여기서 요 밑줄 볼까요? A와 B가 실수일 때 A 플러스 B가 0이면 A도 0, B도 0. 이건 이제 저번에 그 복소수의 성질에서 배웠었고 무리수의 성질도 이런 게 있었다 그랬죠. A, B가 유리수이면 A 플러스 B 루트 2, B 루트 3 상관없습니다. 이퀄 0이면 A, B가 0이다.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냐 유리수냐의 조건에 따라서 복소수의 성질 또는 무리수의 성질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가 아까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져 졌으니까 인수정리를 이용하면 이거 한번 보면 자 PQR에 관한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졌죠. 근데 PQR 값을 구하려면 미지수가 3개이면 최소한 방정식도 3개 이상 이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2개가 더 부족합니다. 그럴 때 1 플러스 2i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 2i를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해서 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 3차식은 우리가 전개할 수 있잖아요. 전개해서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복소수의 성질에 의해서 실수부도 0이 되겠고 허수부도 0이 되겠죠. 그러면 두 개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미지수 3개, 방정식 2개니까 당연히 PQR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1 플러스 2i가 근이면 나머지 근은 1 마이너스 2i도 근이죠. 왜냐하면 PQR이 실수라고 했으니까.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도 되는데요. 그건 우리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나중에 배우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유제 12-4번을 볼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x에 관한 3차 방정식 x의 제곱, 이건 이제 밑줄 그죠. 이렇게 한 근이 루트 3 마이너스 1이랍니다. 그럼 다른 건 어느 건일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리수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계수가 유리수일 때 요거 이때 조심해야 돼요. 루트 3 마이너스야. 다른 거는 루트 3 플러스 1이 안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다른 한 근인 거예요. 항상 실수부, 무리수부, 허수부, 무리수부 이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이건 근데 미지수가 2개잖아요. 뭐 근과 계수 관계를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실제 x의 값에다 루트 3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해서 전개했을 때 앞에 유리수부, 그 다음에 무리수부 둘 다 0이 된다. 그 성질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12-5번을 볼까요? 3차 방정식이 있고요. 한 근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실수 비교 요 밑줄 그어놓고요. 그러니까 다른 한 근은 요거의 켤레수도 근이 된다는 건데 지금 복잡하죠? 일단은 이걸 간단히 나타내야 됩니다. 분모 분자에다 i를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i인 겁니다. 1 플러스 i. 그럼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i.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x의 값 대신에 1 플러스 i를 대입해서 실수보드 0, 헐수보드 0 두 개의 미지수가 PQ 2개니까 방정식 2개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12-9번을 볼까요? 다음식 p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우선 이제 중요한 조건을 아예 먼저 주고 갔어요. a, b, c 개수는 유리수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px가 x-는 나머지가 마이너스 8이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그 값이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방정식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px는 0, 방정식의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면 당연히 유리수니까 ABC가 유리수니까 다른 한건 1 플러스 루트 2. 그건 맞는데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할지 아니면 직접 x의 값에다가 1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해서 유리수부와 무리수부가 0이다. 두 개의 방정식이 나타나니까 그걸 이용할지는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대입해서 전개한 다음에 유리수부와 무리수부 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12-4번을 보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해서 루트 3이 있는 부, 그러니까 유리수부와 무리수부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PQ가 둘 다 유리수니까 유리수부도 0, 무리수부도 0, 유리수부도 0이 되겠죠. 그러면 PQ가는 방정식 2개가 만들어지는데 미지수 2개의 방정식 2개니까 당연히 PQ를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Q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대입해가지고 그렇죠. 인수분해를 하니까 x-2, x제곱 플러스 2x-2인데요. 요건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거는 이렇게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5번을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모 분자에다 i를 곱해서 식을 간단히 나타내면 1 플러스 i가 됩니다. 1 플러스 i. 그래서 근임으로 대입해서 i에 관해 정리하게 되면 실수부도 0. 실수 조건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헐수부도 0이 됩니다. 그래서 PQ는 실수이므로 미지수 2개, 방정식 2개니까 PQ를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12-6번은 볼까요? PX는 입니다. PX는 마이너스 8이므로 P1 ABC의 방정식 하나 나왔죠. 근데 미지수가 3개니까 방정식 2개가 더 필요한데요. 이때 1-2를 대입해서 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2가 있는 항과 없는 항으로 나타내는데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시간이 걸려도 이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유리수부라고 하면 이 값도 0이 되겠고 무리수부라고 하면 이 값도 0이 되겠죠. 그러면 방정식이 3개, 미지수 3개, 방정식 3개니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ABC 값을.
자, 그래서 이제 ABC 값을 대입해서 PX를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X 플러스를 난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의 값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구하니까 4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필수 예제 12-5번인데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X는 1을 근으로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1을 대입하면 0을 만족하겠죠. A, B가 실수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B를 A로 나타내고 좌변을 인수분해하라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X에다 1을 대입해서 전개하면 A, B에 관한 방정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B는 꼴로 나타내고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2번과 3번인데요. 이 방정식 실근 하나일 때 일단은 1을 근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 1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이 중근이 될 수도 있고 1 하나 실근 가지면 나머지 2차식은 허근을 가져야 되겠죠.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1을 나머지 2차식이 1을 근으로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를 다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줄 한번 볼까요? 이 방정식이 x는 1만을 실근으로 가지는 경우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어떤 경우일지를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분해를 해서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정서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자, 이렇게 꼴로 뭐 하나의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나타내면 좀 더 편하겠죠. 그렇죠? x는 1을 준식에 대입하면 이거는 이제 간단한 문제죠. 대입하면 a, b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나타나고 b는 꼴로 나타낸 다음에 b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차식이 나오는데 이 3차식은 반드시 x-1 인수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1을 대입해서 0을 만족하도록 값을 구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x-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a로 이렇게 두 개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1번은 뭐냐면 2번은 이 방정식의 실근이 1분이에요. 1분일 때 1분이라는 조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문제인데 자 1은 이미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로 나눠야 되냐면 요거 밑줄 그어볼까요? 1이 실근이 1분이려면 2가 허근을 가지거나 아니면 x는 1을 중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허근일 때는 당연히 판별식 T가보다 작다. 그리고 x는 1을 중근을 가질 때 그렇죠? 중근을 가지려면 조건이 뭐죠? 1은 하나 일단은 가지고 있고 요 2차식이 1을 근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1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이퀄 0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1을 중근, 이 전체식은 1을 중근으로 가지니까 판별식 t는 반드시 0이어야 돼요.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두 만족하는 a값은 없다. 그러면 당연히 a값을 보면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3번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라는 조건이 있어요. 중근을 가질 조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밑줄 그어볼까요? 1이 중근을 가지려면 2가 중근을 가지거나 x는 1을 근을 가져야 됩니다. 이미 1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2차식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2차식이 중근을 가지거나 또는 x는 1을 근을 가지거나 중근 조건은 d가 0이죠. 그래서 얘는 0 또는 8 그리고 1을 가지려면 1을 대입했을 때 0이면 되니까 a값은 마이너스 그래서 a값이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0, 8 세 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노트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2차 방정식의 중근은 그냥 중근, 이중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3차 방정식과 좀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3차 방정식 그는 산중근이라고 불러요. 산중근. 나중에는 이걸 이제 변곡점이라고 그래프에서는 배우게 될 겁니다. 변곡점이라고 배우게 될 거예요. 자, 12-7번을 볼까요? 12-7번.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식은 밑줄 일단 걸어주세요. 이렇게. 다음 물음에 답변하는데 1번. 이 방정식은 A 값에 관계없이 하나의 식을 가지고 A 값에 관계없이 그럼 별표하고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항등식이라고 하죠. A건 항등식. 그러면 A 값에 관계없으니까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해 주는 거예요. 그럼 A의 개수도 0, 그 다음에 상수항도 0이 되겠죠. 실근을 찾으면 됩니다.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실근을 가져요. 이 실근 곱하기 2차식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 예제랑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서 1차식 곱하기 2차식 꼴의 형태로 나타내야 됩니다. 볼게요. 일단은 A 관계없이니까 A에 관한 내림차수 전개해주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 두 개 모두 0이어야 되기 때문에 공통근은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항상 x 이퀄 마이너스 1 근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 될 수 있냐면 요거예요. x 플러스 1 요거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것은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x 플러스 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요 인수분해 할 수 있고요. 이퀄형 하나의 식을 가지고 있죠. 얘도 이퀄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 1차식과 2차식 구분을 나타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을 잘 읽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 조건이 볼까요? 자, 1번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도록 하랍니다. 중근을 가지려면 중근을 가질 때 마이너스 1이 아닌 중근을 가질 때 여기서 한번 볼까요? 2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중근을 가질 때 그러니까 이미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차식이 중근을 가지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d, 4분의 d가 0이어야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a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 대입했는데 실제 x-1이 제곱이 됐어요. x는 1이죠. 그거는 마이너스 1과 다르니까 만족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질 수도 있죠. 그럼 마이너스 1 근으로 가면 2차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근으로 가질 때 그래서 A값을 구하면 3이 되겠고 그래서 중근을 갖는 조건은 마이너스 1일 때 3일 때라고 됩니다. 12-8번 이거는 이제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메가를 사용할 때 오메가에 관한 오메가 근 오메가를 사용하는 방정식은 딱 두 개밖에 없다 그랬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 또 x의 세제곱 플러스 1 이퀄 0. 근데 이 오메가와 관련된 오메가만 나오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요 방정식만 알면 사실 요 정도가 최고차 수준, 최고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필수 예제 12-6번과 밑에 있는 유제 정도만 풀 줄 알면 이제 오메가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묻히고 볼까요?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0의 한합을 오메가라고 일단 두는 거예요. 오메가. 그리고 나서 우린 여기서 오메가에 대한 성질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데요. 일단 자 볼까요? 인수분해 가능하죠. 여기 읽어볼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0은 좌변을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냐면 x 마이너스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0으로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죠? 가능한데 그러면 근을 오메가라고 했기 때문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0은 근이 되겠죠. 대입하면 x의 세제곱 이퀄 1이고요. 맨 처음에 대입했을 때 이 식에 대입하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도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식을 얻어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일단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0의 계수 다 실수죠. 실수니까 오메가가 근이면 오메가의 켤레, 즉 오메가의 켤레도 근이 됩니다. 그죠? 이것도 근이 되는 거예요. 계수가 실수니까.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로부터 이런 성질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두 근의 합,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이다 라고 우리가 그걸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0의 한합을 오메가라 하면 우리는 4개의 식을 얻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다예요. 더 이상의 오메가는 없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걸 별표를 해놓고요. 이렇게 해두고요. 이 식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1번은
여기서 보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잖아요. 이런 경우는 부호에 따라서 두 개의 묶음으로 나눠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분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차수가 지금 뭐 9차, 10차까지 있는데 사실은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모든 항을 오메가의 2차까지로 다 낮출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2차까지로 낮추는 거예요. 여기서 동료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료항을 계산해 주거나, 그죠? 그러면 2차, 오메가의 2차식이 나타났는데 오메가의 제곱은 자 여기서 이 오메가 플러스 1을 이용하게 되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오메가 1차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1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자, 2번은 오메가 분수를 나타내기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 문제는 뭐를 이용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냐면 이거예요. 이거. 두근의 곱.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가분의 1은 1이에요. 이걸 잘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가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한번 보죠. 자, 일단 어떤 한 근이 하나의 근이 그리면 오메가가 그리면 개수가 실수이니까 당연히 편례수도 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바를 대입해도 0이 되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오메가의 세제곱도 1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1은 0이 된다. 이런 식도 얻을 수 있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두 근의 합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 이렇게 식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 식을 변형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광펜으로 이 과정을 좀 형광펜으로 칠해주세요.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메가 분의 오메가 바는 오메가 바 곱하기 오메가 분의 1인데요.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에서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잖아요.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주니까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분의 1이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1이라는 것은 1은 뭐로 나타낼 수 있냐면 오메가의 세제곱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을 대입하면 분모 문제에서 오메가 제곱으로 나눠주고 결국 오메가라고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메가인데요. 두 번째는 오메가 바의 제곱분은 오메가로 되어 있잖아요. 역수죠. 그죠? 원래는 오메가의 제곱분은 오메가 바의 제곱으로 나타내면 좋은데 그러면 이게 오메가의 제곱일 텐데 역수니까 오메가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메가 세제곱 이렇게. 그럼 하나는 제대로 되어 있고 하나는 역수니까 정수 그러니까 오메가의 거듭제곱 따로 그리고 역수 따로 분수꼴 따로따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기 때문에 모든 오메가의 지수는 2차항 이하로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낮추게 되면 반복돼요. 실제 이런 경우는. 왼쪽 항에서는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다가 여기 요 앞에 오메가가 있겠죠? 오메가 플러스 1까지 나온 거고요. 오른쪽 항은 뭐냐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다가 오메가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은 0이잖아요. 그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니까 나머지는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즉 2오메가 플러스 1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제 오메가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동영상 넘길게요. 자, 12-8번을 볼게요. 3차 방식 요죠. 이제 앞에서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쿨령을 뒀는데 x의 세제곱 플러스 1쿨령의 한옥은 오메가. 그러니까 오메가를 근으로 쓰는 방정식이 딱 두 개밖에 없다 그랬죠. 오메가의 세제곱 플러스 1쿨령 또 오메가의 세제곱 마이너스 1쿨령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주어진 식을 뭐 a 오메가 플러스 b로 나타내면 그러면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걸 나누면 한 혹은 오메가라면 실계수니까 다른 한글은 오메가 바 그죠? 오메가 바 그러면 오메가와 오메가 바에 관한 식이 나타나고 근과 계수 관계를 사용하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 오메가 바고 오메가 바도 1 이렇게 그런 식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 식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호로도 나눠도 되고요. 아니면 켤레가 있는 거, 그 켤레가 없는 거로 나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켤레도 하나의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켤레에 관한 우리가 방정식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프리드를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18번. 한혹은 오메가 대입하니까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되겠죠.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이퀄 0이 근이니까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되겠고, 계수가 실수된 상태니까 오메가 바도 근이죠. 따라서 오메가 바이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이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도 0이 됩니다. 그죠? 근각계수 관계에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이고 오메가 바는 1이 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데요. 일단은 분류한다는 거죠. 식을 분류해서 오메가끼리 오메가 바끼리 묶어준 겁니다. 그리고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2잖아요. 그러니까 차수를 전부 다 2차항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가로 안에서 동류항끼리 계산해주고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의 제곱도 여기서 이제 오메가의 제곱이 아까 그렇죠. 오메가의 제곱이 오메가 바의 제곱도 마찬가지 이항하면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이렇게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을 나타내서 동력끼리 또 계산해 주는 거예요. 계산해 주니까 자, 그리고 오메가 바가 나왔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오메가 바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오메가 바, 오메가를 이용하니까 1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오메가로 대입을 해준다면 마찬가지로 동량이 없을 때까지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1, B는 1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